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잡한 아침입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숨진 수사관의 빈소에 조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상당히 심상치 않은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대검 간부, 이 검찰 간부 10여 명을 대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시간 반 동안이나 빈소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검찰 수사관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2009년 그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근무할 때 그 밑에 숨진 검찰 수사관이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검찰 수사관이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죄송하다, 우리 가족을 배려해달라. 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그가 비록 6급이지만 보통 6급의 죽음과는 다른 많은 상당히 심상치 않은 내용들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 간부 10여 명을 대동하고 2시간 반 조문을 했다. 자, 이것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권과 국민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메시지.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이 이 사건을 규명하겠다.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수사관은 왜 죽었는지, 울산시장 선거 공작 혐의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됐는지 반드시 검찰이 밝혀내겠다라는 의지를 정권과 국민에게 과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과 윤석열과 문재인의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국이 1라운드, 이번 사건이 2라운드. 자,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최신술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까지 합치면 두 개의 정권과 맞서는 숙명적인 운명의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이런 어떤 비중 있는 숙명적인 위치에 처한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 처음입니다. 두 정권과 맞서는 검사. 자, 윤 총장은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위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살펴서 완전히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의문, 제가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수사관은 왜 죽었는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비열하게도 수사관의 죽음마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같이 백원우의 별동대에서 일했던 팀원, 경찰 출신이죠. 경찰총경, 그 사람이 한 얘기라면서 서면 브리핑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숨진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검찰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매우 힘들어질 것 같다. 자, 그런데 검찰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매우 힘들어질 것 같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이 같은 팀원에게 이 행정관의 당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빌미로 삼아서 청와대와 여권은 모종의 검찰이 무슨 별건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아니면 과도한 억측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따져보더라도 우선 첫째, 당신은 같은 동료에게 당신은 모르는 일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자, 이것은 액면 그대로
같은 별동대원인 팀원 동료조차도 모르는 일을 이 숨진 수사관이 했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자, 이것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상당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 이 여권 권력 측에서는 무슨 뭐 별건 수사니 뭐 압박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아닌가? 그것이 위에서 시킨 것이든 아니면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이든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추궁당한 것을 대단히 두려워한 것. 자, 두 번째, 김기현 문건에 들어있다는 야당 의원들 관련 내용. 놀랍게도 김기현 문건에는 김기현 관련 첩보 사안만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현재 한국당 의원들, 중진 4-5명 관련 첩보 내용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직원들에게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강요했다는 사건. 그러나 이거 전부 다 무혐의로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기현 문건이라고 하는 게 울산 지역의 일개 건설업자가 투서 형식으로 제보한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뭔가 여러 가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각종 풍문, 비위, 첩보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일종의 정치 공작 문서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경찰 형식의 문건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숨진 수사관은 울산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참고인으로. 그리고 나와서 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른바 김기현 첩보 문건이라는 걸 보았는데 경찰이 사용하는 형식이더라. 경찰의 형식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문건은 프로 전문가, 수사기관 종사자가 만든 것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 놀랍게도 이 황운하가 김기현 수사시장을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산시장, 창원시장, 사천시장 후보 또는 현직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양산시장에 관한 것은 뭐 이른바 카드깡, 업무 추진비 유용 뭐 이런 혐의였는데 이거 전부 다 무혐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산시장은 이 수사 때문에 낙선했습니다. 창원시장 후보 한국당 조진래 채용비리 의혹 관련이었는데 선거에서 낙선하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자살했습니다. 사천시장 이 사람은 무슨 뇌물 관련 혐의였는데 다행히도 선거에서 당선은 됐고 그리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 이 업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 사건 모두 별로 혐의가 없는 거를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요란한 수사 때문에 두 사람은 낙선하고 한 사람은 겨우 당선되고. 자, 다섯 번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과 울산 경찰청장이 조기에 교체됐다고 합니다. 울산 경찰청장은 이제 황운하로 됐고 경남청장도 전임자가 임기가 남았는데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 대대적인 경남 지역에서의 어떤 이 야당 시장 또는 야당 후보에 대한 일종의 탄압적인 수사, 울산에서 벌어진 김기현 시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이 가장 중요한 표밭 중에 하나인 전국 유권자의 15%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그래서 울산, 경남 지역 이런 데에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대거 낙선시키고 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종의 저런 식의 경찰을 통한 일종의 정치 공작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는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죠. 윤석열의 검찰은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